반갑습니다. 기장시민대학 5강 공태도 명예회장님께서 강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이종동 선생님은 고향이 전국에서 인문의 고장이라고 하는 경남 고성이고 현재 문학박사로서 부산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공직하고 계십니다. 1998년 복근된 기장군의 새로운 족보격인 기장군지를 만들기 저는 편집 위원장을 맡아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종동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2년 만에 건당 830조의 상가를 만드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어 2013년 기장 독립운동가를 만들 때도 많은 자료와 도움을 주셔서 전국에서 기장 독립운동사가 제일 잘 만들어졌다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자사로 원하는 성과를 갖고 계시는 선생님의 기장 역사와 인물에 관한 명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갖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공태도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부산대 사학과 이종동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이제 역사가 전공자이니까 항상 이제 역사를 우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기장과 맺었던 인연 그 부분들을 좀 잠시 이야기를 하고 또 PPT가 이제 준비가 되면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 부산에 와서 좀 공부를 하고 이제 학위를 받고 이제 대학 교수직을 얻어야 되는데 며칠 남아가지고 잠깐 요 이제 기장에 이제 기장 분지를 편찬하는 일에 좀 이제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좀 부탁을 받고 이제 그때 제가 사실 기장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그 이전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고 거의 문외한의 상태에서 이제 기장에 나와서 일을 하면서 이제 기장을 알고 그러면서 기장에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이제 찾아뵙고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제 현재 이 자리에서 이 공태도 선생님의 좀 이 부탁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섰고 제가 이제 요 기장 관련 공부는 이제 한 20년 쭉 했었는데 첫해 한 5년간 좀 열심히 하다가 최근에 이제 나도 이제 본업이 있으니까 또 본업에 이제 충실을 하다 보니까 기장에 대해서는 또 좀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한번 또 이제 조금 공부를 해서 오늘 이제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하게 되었고 어떤 저보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기장에 더 잘 아시죠?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장에 가서 또 이 강의를 하는 부분들이 때로는 이제 이 지역에 좀 모르는 사람을 앉혀놓고 강의를 하면 내가 좀 거짓말을 해도 전혀 그럴 힘이 없을 텐데 이게 이제 잘 아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니까 혹시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 같은 부분들이 조금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기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고 아마 이제 강의가 이 2시간으로 아마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한 90분 바로 연락을 하겠습니다.
90분 바로 연강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질문받고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면 괜찮겠습니까? 예. 그래서 연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요? 네. 요거. 네. 지금 기록하기는 한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래서 제가 하는 게 그러면 기록하기 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앞쪽에 한번 좀. 자,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할 부분은 이제 기장의 독립운동사인데, 이제 사실 이제 독립운동사 강의하려고 딱 왔는데, 요 앞에 이제 기장을 배웁시다. 요 이제 신문을 보니까 기장 독립운동에 관해서 너무 또 자세하게 서술이 기술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또 조금은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되는데 다행히 이 신문에 있는 이제 기장 독립운동사는 주로 이제 개인 중심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기술이 되어졌고, 그때 저는 이제 요 기장 독립운동사 중에서 이 개인과 관련한 그와 같은 부분들은 가능한 한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고,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사와 관련을 해서 이제 개인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오늘 이제 할 내용들은 주로 이제 1920년대 요 기장 작은 동네에서 어떤 운동들이 있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은 이런 어떤 이제 개인의 운동들은 이 당시에 어떤 이제 지역의 운동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서 운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장의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분이 22분에서 조금 플러스 되었습니까? 제가 이제 한 작년까지 21분인가 22분인가 이제 지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 유공자는 계속적으로 이제 발굴이 되어져서 지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많은 인물들이 또 이제 지정이 되었고, 또 그런 이야기들은 또 여러분들이 서로 발음으로 또 많이 이제 전달을 받기 때문에 전해 듣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제 이야기들은 이제 가능하지 않고, 이 1920년대의 지역 운동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 1920년대의 어떤 이제 지역 운동이냐? 우리가 이제 요 1920년대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일제 강점기죠. 일제 강점기.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이제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1930년대 45년 이 무렵에도 지역운동이 많이 일어났을 것 아닌가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데 그런 이제 1930년대 이후의 어떤 지역운동 부분들은 신문 자료에 거의 기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1930년대 이제 접어들면서 물론 이제 29년 후반부터 일제가 지역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역운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20년대 전반기의 지역운동,
그다음에 20년대 후반 이후, 그다음에 30년대 초반의 지역운동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실 이제 기장은 1914년 이후로 그 이전에 유지되어 왔던 독립군현 이제 거기에서 사라져 버렸죠. 소멸되어 버렸죠. 그러니까 원래 요 기장은 이전에 요 5개 면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8개 면이었습니다. 8개 면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읍내면, 동면, 이제 뭐 남면, 그 다음에 이제 서면과 북면이 나뉘어져 가지고 8개 면 체제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8개 면 체제로. 이제 그와 같은 이제 8개 면이 이제 기장면, 이제 일강면, 뭐 장안, 정안, 철마 이렇게 이제 동네에 편입이 되어져 버렸죠. 물론 이와 같이 이제 군과 면 체제를 이제 이렇게 바꾼 것은 일본의 어떤 식민 통치 체제의 일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렇게 바꾸면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면 단위가 큰 행정의 어떤 역할, 기능을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군에서 전달되어지는 행정을 그냥 그 마을이라든지 리 단위에 전달해주는 역할 그런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1914년 이 무렵에 오면은 면 기능을 상당히 강화를 합니다. 이제 강화를 하는 목적은 일본의 어떤 식민 통치의 일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군 단위를 통해서 조선의 민족을 지배하는 것보다 더 아래쪽 예하 단위, 면 단위까지 내려가서 조선의 민족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이제 결국 그렇게 되니까 뭡니까? 독립된 군 단위의 행정을 갖추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 기장 지역에서 움직여 나가는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이 동네군에서 움직이는 부분하고 또 다른 어떤 요소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요 기장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한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어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기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독립인물 유공자들이 이미 이제 지정이 되어졌죠. 사실 이제 기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은 고을이거든요. 적은 고을. 그래서 우리 이제 인근에 만약에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동네현에서 동네구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동네현, 동네구.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제 울산군.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로 옆에 있는 양산군. 이와 같은 지역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 기장은 너무나 적은 고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그 다음에 한 20세기 초반 같은 경우에 기장 같은 경우에는 인구 1만 내외명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기장 인구가 얼마입니까? 17만? 그 넘어갑니까? 18만이. 18만? 예. 아마 이제 자꾸 이제 정강 신도시도 생기고 또 일강 신도시도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기장의 인구가 비약적으로 이제 부산에서 이제 이주를 해온다든지 울산에서 이주를 해온다든지 그렇게 되면서 많이 늘은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인구가 뭐 14만도, 15만도 채 안 되니까 독립된 선거구도 되지 못했었죠. 그래서 뭐 해운대 기장각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소속된 그런 어떤 모습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튼 이 작은 고을인데 많은 어떤 유공자가 지정이 되어졌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명도 많이 이루어졌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뭐 이제 기장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뭐 독립운동사회라든지 뭐 우리 이제 공태도 스님이라든지 이와 같은 분들이 많은 역할을 해서 이제 그런 조명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뭐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고을이 어느 지역이 전국에서 제일 많을까요? 어느 지역이? 뭐 그건 뭐 이제 지금은 아마 뭐 서울이 많겠죠. 그렇지만 이제 과거 일제 강점기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은 뭐 안동이라든지 이와 같은 지역들이 이제 유공자가 많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안동은 뭡니까? 큰 고을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지금은 상당히 이제 쇠락을 했지만은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 혹은 고려 같은 경우에는 안동은 이제 큰 고을이죠. 그런 어떤 이제 큰 고을의 어떤 기본적인 유제 이와 같은 부분들이 일제 강점기까지도 이어져 오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많은 유공 인물들이 지정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 어떤 이제 독립운동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 개인도 중요하지만은 이 지역에서 어떤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지역에서의 다양한 운동들이 그 개인들하고 상당히 결부가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이면에는 지역이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해 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전에 이제 기장을 공부하면서 왜 이 지역이 많은 인물들이 배출이 되었을까? 그 부분은 제가 한 뭐 20여 년 기장을 공부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정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그마한 고을에서 다양한 인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왜 그랬을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좀 설명을 할 텐데, 또 이제 일제강점기 1920년대가 되면은 지역에서 야학이라든지 강습소 이와 같은 것들이 참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야학 강습소. 물론 제가 야학 강습소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은 그걸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야학이라든지 강습소에 가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면단이라든지 비단이라든지 이와 같은 곳에서 야학 강습소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도 다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1920년대의 어떤 지역운동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 이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는 주로 너무 이제 개인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운동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안 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 초반의 지역운동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아야겠다. 자, 그런데 이 당시 일어났던 이제 지역운동들은 상당히 어떤 이제 이 계몽적인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계몽적인 측면. 그 계몽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교화를 시켜 나가는 겁니다. 교화를 시켜 나가고.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당시가 우리가 뭡니까? 일제의 어떤 식민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때문에 교화를 하려고 했는가? 뭐 때문에 교화를 하려고 했는가? 그건 조선의 민들을 단순하게 교화를 시켜서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자를 알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일제 식민지에 좀 저항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측면 요소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지금 여기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노동이 만약 일제 강점기에 노동운동이라든지 농민조합운동 이런 부분들도 그것이 노동운동, 농민조합운동이지만은 그 이면에는 일제 저항 그런 어떤 기본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그 시기에 일어났던 노동운동, 농민운동 이와 같은 부분들을 상당히 중시하는 이유도 그런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운동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1910년대 이제 기장 지역의 어떤 운동 단체와 운동, 그래서 맨 밑에 3.1 운동들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요 신문에도 보니까 뭐 이제 기장, 기장, 일광, 장안, 정안, 철마 이와 같은 그 독립운동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서술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다들 뭐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1910년 일본의 이제 강제로 이제 식민 지배를 당하면서, 그래서 이제 일제의 저항을 하기 위한 이제 다양한 어떤 운동들을, 소위 말해서 이제 국권 회복 운동, 그래서 이제 국권 회복 운동들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어떤 이제 비밀 결사 단체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조직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에 내가 이제 뭐 대동청년단이라든지 대한강복회 이와 같은 단체들이 존재를 했었다. 그래서 이제 요 대한강복회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이제 인근제 울산이기 때문에 울산에 일제 강점기에 유명했던 인물이 이제 박상진이라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한강복회, 그 다음에 이제 안희제 서상일, 뭐 안희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뭡니까? 백산 안희제, 의령 출신으로서 백산상일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상일 같은 경우에도 그 상점을 운영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상회를 운영했던 사람들이 저렇게 단체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깊숙이 관여를 하느냐? 결국은 이제 운동은 뭡니까? 자금이지 않습니까? 네. 요즘도 우리가 뭐 정치하려면 많은 정치 자금이 필요하듯이 저 시기에도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이 안희지라든지 서상일이 저런 어떤 이제 대동청년단을 만들어서 비밀결사 운동을 전개를 하였던 거죠. 그러면은 저와 같은 단체와 기장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그것은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이 근은혜의 정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뭐 기장에 살고 계시니까 그놈에 뭐 다들 알고 계시죠? 예, 다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이제 부산에 가서 우리 부산에 제가 근원에 관련해서 한번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강연을 하고 나오니까 이제 왜 빨갱이를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어떤 이제 좀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는 이 좌우의 어떤 이념적 대립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이제 좌우의 이념, 좌우의 어떤 갈등이 대립이 되어 있지만은 이 당시에 그 일제 강점기라든지 해방 직후라든지 이와 같은 시기에 이제 저 근원회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제 독립운동, 그다음에 이제 이 통일운동 이와 같은 관점에 있어서 좀 운동을 했던 분이다라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물론 뭐 이제 이제 이 북한에 가서 활동도 하고 나중에 이제 안치산 운동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이제 우파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이제 근원회의 어떤 이제 부친 이 건상준 요 인물은 이제 1910년 이 원전위에 기장에서 많은 활동을 했던 인물이다. 제가 뭐 요 이제 기장에 와서 옛날 근원회 이제 건상준 씨의 집을 최근에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지를 못했었는데 그 당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떤 이제 시주적 이 품격을 갖추고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기아집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는데 여튼 이 이제 근원회가 이제 적은한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여튼 뭐 자기 아버지는 강복기에 참여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강복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장과 양산의 이제 큰 부자들이 이제 가담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박인표, 그다음에 이제 그 이조원 뭐 박세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주로 많은 활동을 했다. 이런 어떤 이제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언은 이 역사학자 한상구라는 인물이 한상구 선생이 근은혜가 생존을 했을 때 이 정언을 따놓은 겁니다. 따놓은 건데 그것은 이제 역사비평이라는 잡지에 실려 있습니다. 역사비평.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 자료를 인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요 팜플렛을 하나 좀 나눠준 적이 있죠. 제가 많은 것들은 이제 복사를 하지 못하고 한 제가 20장 정도를 복사를 해왔는데 이제 거기에 제가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근은혜 가게,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기장에서 많은 활동을 했던 이제 이 박일영, 박공표조인, 나중에 이제 공표 같은 경우에는 이 공표라는 이름보다 이제 박일영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썼습니다. 활동을 할 때. 이제 그 가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 기장의 이 김혜김 씨 사면공파 가게. 이제 그 가게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산의 또 이제 김철수 가게. 그 다음에 이제 구포의 문상은 가게. 요런 또 이제 가게들을 보면은 다 이 사람들이 서로 혼맥을 맺고 있습니다. 혼맥을. 그래서 이제 그런 애 같은 경우 이제
건상중인데 줄을 읽는 죄송합니다. 자, 여튼 그 혼맥을 맺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건상중의 이제 자식들이 건복회 근원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권세윤이라는 인물이고 이제 권세윤의 아들이 이 권동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권세윤의 부인이 누구냐면은 요 김혜김씨, 요 삼행국파. 아버지는 이제 이 김두복이라는 인물입니다. 김두복. 그래서 이제 이 김두복은 다 이제 뭡니까? 김두전, 김두봉 다 같은 학렬의 사람들이거든요. 같은 학렬의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이 근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내가 이제 기록을 안 해놨지만 여기 제가 이제 다른 논문을 따와서 가져왔기 때문에 근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집을 어디로 가느냐면은 양산으로 갑니다. 이름 이상 건데 하여튼 이제 금융업 쪽에 종사하는 사람한테 이제 시집을 가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남편이 좀 빨리 죽게 됩니다. 빨리 죽게 되면서 이제 근원회도 자동적으로 이제 요 양산보다는 기장에 와서 활동을 이제 많이 했던 인물들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뭐 이제 요런 인물들 박인표라든지 이런 사람들 뭐 이제 건상준이라든지 이와 같은 인물들이 다 요 기장사에서 혼인을 서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서울에 우리는 뭐 지방에 살고 지역에 뭐 촌에 살고 있지만은 서울의 사람들은 뭡니까? 서울의 사람들끼리 혼맥을 뭐 이제 기업하는 사람 정치인들끼리 혼맥을 상천부 그룹을 행성하고 이제 그런 것처럼 소위 이제 개장에 있는 유지, 그 다음에 양산에 있는 유지, 그 다음에 이제 구포에 있는 유지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어떤 기본적인 혼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튼 이 1910년대 이제 기장에서는 좀 이 강목회라는 이와 같은 단체를 결성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강목회와 박상진이가 운영하고 있는 대한강목회와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 같은 명칭이냐? 자,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원회의 정언에 의해서 저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지를 못한다. 그런데 이 광복회라는 어떤 명칭 이와 같은 것들을 사용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아마 이 건상중이가 관여했던 광복회는 좀 대한광복회와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뭡니까? 좀 이 기장 지역에서 좀 돈을 모아서 때로는 뭐 대동청년단, 때로는 대한광복회 저런 어떤 조직체와 유기적인 어떤 연관을 맺으면서 지역 운동들을 전개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자, 저런 부분들이 나중에 좀 이 3.1운동 이런 부분들하고 또 연동이 되어서 좀 운동이 전개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장의 3.1운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시기가 좀 늦죠. 예, 조금 늦는데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뭐 이제 기장에 와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한데 아마 이제 이 골이 워낙 작은 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으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오히려 물론 우리가 이제 기장 독립운동사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이제 서울하고 연관을 맺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동네와 또 이제 많은 연관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동네 지방의 어떤 독립운동 그런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운동이 일어난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4월 초순에 이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운동들이 그 3.1 운동 이후가 되면은 확 바뀌어 나갑니다. 대한민국 일제 강점기 자체가 이제 바뀌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제 역사를 배울 때 1910년대는 일본이 무단 통치를 했다. 무단 통치. 그 무단 통치라는 것은 억압적인 통치이죠. 억압적인 통치이고.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억압적인 통치가 1920년대에 딱 들어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화 통치로 바뀌어졌다라고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네, 문화 통치로 바뀌었다라고 배웠는데 이제 그것은 왜 그렇게 바뀌어졌느냐면은 일본이 이제 뭡니까? 우리도 뭡니까? 이 강하게 누르면은 강한 저항이 일어나거든요. 강한 저항.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유정자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이 다스려 나가야 된다. 민을 지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 통치를 했는데 3.1 운동이 일어났다. 그건 결국 통치 방식이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소위 이제 문화 통치를 했었는데, 이제 문화 통치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일정한 운동들은 하게끔 그대로 놔둡니다. 그대로 둡니다. 그렇지만은 그 운동 속에는 철저하게 정치색을 배제한 운동, 그 부분만 용인을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뭐냐면은 소위 문화통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20년대의 기본적인 이제 운동들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운동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운동도 그런 관점의 기본적인 운동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 자, 그래서 이 기장 지역에 그와 같은 이제 문화 통치 방식에 맞서서 그 지역에서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단체가 많이 결성이 되어졌는데, 그 결성된 단체를 제가 쭉 좀 한 25년까지를 좀 한번 열거를 해봤습니다. 요건 또 기장 군지에도 수록이 되어 있고, 많은 요 부분들은 다른 어떤 자료에도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기장은 상당히 좀 적은 동네고, 그에 비해서 동네는 큰 동네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동네 같은 경우에는 조선 후기만 돼도 그 기장하고 동네하고 인구가 배 이상 차이 납니다. 배 이상.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부산은 뭡니까? 일본과 교류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면은 많은 어떤 이제 기업들이 부산에 기업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뭡니까? 부산에 가면은 범내골 그 언저리에 조방이라는 말을 쓰죠. 네, 조방. 그 조방이라는 말은 조선방지. 네, 조선방지. 그 조선방지 회사가 만들어졌는데, 그 조선방지 회사에 그 당시 일하는 조선인들은 한 몇 살 가량의 사람들이 일을 했을까요? 대략적으로. 네? 조선방직에 일하는 근로자들은 다들 10대 초반 사람들이에요.
이제 교육도 잘 받지 못한 사람들, 물론 이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거죠. 교육을 받을 기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나오지만 기장에 초등학교가 오늘날 이제 기장 초등의 전신, 그것이 1911년인가 그렇죠. 11년.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이제 장안, 자천에 있는 장안. 그 다음에 뭐 일강, 정관, 뭐 이제 철마. 그것들이 다 이제 1922년, 27년, 28년. 초등학교가 20년대 후반에 기장지역 5개 면 중에 3개가 27년, 28년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건 뭐 기장지역뿐만 아니고 뭐 대한민국이 다 그랬으니까. 그렇다는 것은 그 당시 대한민국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봉쇄를 했다. 그나마 옛날에는 사람들이 서당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서당에. 근데 이제 일본이 뭡니까? 식민 통치의 일환으로서 서당 규칙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 서당도 점차 없애갔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들이 많은 어떤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기장 같은 경우에는 이 동네 지역에 그렇지만은 어떤 동네 지역과 거의 비슷한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기장기독 청년회부터 시작을 해서 저 밑에 이제 일광 청년회까지 쭉 리스트를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장안 청년회, 철마 청년회, 뭐 이천 대변, 뭐 이와 같은 여러 청년회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저런 어떤 청년회들이 만들어지면서 지역에서 다양한 운동들을 모색을 해 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기장에서 청년회 활동으로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기장 기독 청년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은 이 기독 청년회가 먼저 만들어졌을까? 이제 그것은 그 기장에 공소가 있습니까? 공소로서 지정된 곳, 예? 어디에 있습니까? 일본 2층에 있습니다. 일반 2층에 있습니까? 네. 또 다른 데 어디입니까? 근데 만약에 저 언양 같은 곳에 가면은 공소들이 들어있죠? 예.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서양의 어떤 이제 종교 수용 이와 같은 부분하고 이제 관련을 맺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맺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장에서 뭐 이제 서양의 종교, 이제 기독교 이와 같은 기독교가 언제 정확하게 이제 들어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여튼 이제 1910년대 들어서면은 이 기독교가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은 일단 기독교는 교회당이 존재를 하는 거죠. 교회당이. 이제 교회당이 존재를 하니까 뭡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와 같은 공간이 있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이 기독 청년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하나의 그 요인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기독 신자들이 뭐 3.1 운동에 참여한 것은 이미 뭐 잘 알려진 거고, 그러면은 이제 기장기독 청년회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야학입니다. 야학. 야학. 제가 이제 1970년대에 이제 아까 우리 공토교 선생님이 제 고향이 이제 고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고성에서 이제 마산으로 이제 공부를 하러 올라왔었고, 이제 그러면서 그 당시에 70년대 후반에는 마산에 수출 자유 지역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출 자유 지역. 그래서 이제 그 수출 자유 지역에 있는 그 이제 여성 근로자들이 주로 이제 야간 중학교, 야간 고등학교 이와 같은 곳에 가서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중학교를 마치고 수출 자유 지역에 취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를 마치고 그렇게 취업을 하고, 요즘 같으면 뭡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70년대는 그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1920년대니까 지역에서 그 지역에 있는 여성들을 교육을 시켜야겠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자 야학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기장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단체들이 결성이 되어지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만드는 것이 그 지역의 강습소 혹은 야학입니다. 강습소 혹은 야학. 그래서 각 리 단위로 많은 강습소가 만들어지는데 그 리스트도 그 이 기장군지라든지 이와 같은 자료에 보면은 그 강습소 이름들이 나옵니다. 물론 나중에 제가 다시 또 뒤에 몇 개의 어떤 강습소가 만들어지는 부분들은 그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런 이제 여자 야학이 많이 만들어진다. 저 여자 야학들은 우리가 이제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에 야학교를 많이 만들어서 주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지식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70년대, 80년대. 그 다음에 이제 지식 교육과 함께 뭐냐면은 이념 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시킵니다. 이념 교육. 이제 그런 이념 교육들이 나중에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노동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야학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당시에 뭐 야학들은 뭐 이제 오신근이라든지 이와 같은 인물들이 주로 이제 기장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 오신근, 박공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주로 그 역할들을 많이 담당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런데 이 당시 이제 기장 기독교 청년회의 중요한 어떤 이제 운동의 방침은 이제 대중투쟁보다는 문화운동. 아까 내가 이제 문화운동은 뭡니까? 정치색을 배제한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정치색 없이 주로 이제 대중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겠나? 어떻게 하면은 조선의 기업의 잘 살아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관점에서 주로 운동이 전개가 되어졌죠. 우리도 뭡니까? 우리가 1970년대 뭐 우리 국산품 애용하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 물론 뭐 한때는 뭐 80년대, 90년대에 일본에 여행 가서 뭐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오는 것이 일본 코끼리 밥솥, 예, 그런 것들을 많이 사왔지만은 여튼 전체적인 그 당시 국가의 중요했던 캐치프레이즈는 국산품 애용, 이런 것들이 그 TV라든지 라디오에 많이 선전이 되어졌죠. 이제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가
오늘날 현재 이 모습까지 오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활동은 주로 교육, 계몽운동 이런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교육은 이제 학교 야학을 통해서 나타났고, 이제 계몽운동 같은 경우에는 소비 절약이라든지 토산품 장려 이런 어떤 운동들을 많이 전개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 청년회가 그 존재했을 무렵에 이제 기장에 이제 여자 청년회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럼 이제 그 여자 청년회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요 부분도 이제 이 건헌의 요 분이 이제 정언을 한 기록에 의하면은, 그래서 이제 기독 청년회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도 좀 청년회를 만들어야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박순천 이런 이제 사람을 불러와서 좀 연설을 시키면서 좀 그 여자 청년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자 청년회를 만들었었는데,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두어진 부서를 보면은 덕육, 지육, 체육. 옛날 70년대에 우리나라 그 농촌에서 혹시 여러분들 뭡니까? 그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4.27 운동 많이 있었죠. 예, 4.27 운동. 예, 그것도 다 이런 거 하고 이제 덕육, 지육, 체육 이런 부분들하고 다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덕과, 지식과, 육체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은 그 좀 강화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대중투쟁 이런 부분들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장에서는 이 기장노동혁신회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기장노동혁신회. 자, 요즘 먼저 기장에는 뭡니까? 뭐 정관산단도 있고 저 장안산단도 있고 뭐 여러 곳에 이제 공장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일제강점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장에 공장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었거든요.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이제 노동혁신회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노동혁신회. 그런데 이제 이 노동혁신은 아마 일반 좀 노동자들을 기본적인 대상으로 했다기보다는 농촌에서 일하는 노동자, 거기에 좀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농촌에서 일하는 농촌 소작인들, 이 사람들을 기본적인 대상으로 해서 노동혁신회가 만들어지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 창립 취지문을 보면은 좀 이제 상당히 그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죠. 이게 뭐냐면은 무산 노동자, 생산을 가지고 그 생산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즉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집합 단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핵심적인데, 저는 이제 핵심적인 사고, 생각이 나올 수 있었던 이면에는 이제 1920년대 초반이 되면 한국 사회도 사회주의 사상, 그 막시즘 사상, 이와 같은 사회주의 사상이
한국 사회에 막 전파가 되어지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이 사회주의 사상이 한국 사회에 전파가 되는 것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옵니다. 러시아 쪽에서도 오기도 하고, 중국 쪽에서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10년대 일본의 유학을 갔던 조선의 어떤 지식인, 이와 같은 사람들에서도 사회주의 사상이 막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 어떤 영향들이 좀 일정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덕육이라든지 기육이라든지 농사부 이런 부서를 둡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기독청년이라든지 이와 같은 단체들이 두었던 부서와 대동소이하다. 다만 노동핵신이니까 농사부 이와 같은 것들을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노동핵신에도 창립 취지문은 이제 무산자 노동자의 어떤 집합 단결 이와 같은 것들을 상당히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지만은 상당히 여기도 조금 문화운동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장요민들이 투쟁도 전개를 합니다. 기장은 뭡니까? 오히려 내륙에 있는 면보다 바닷가와 연안에는 면이 많죠. 실질적으로 이제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기장 같은 경우에는 1913년에 기장업 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그럼 업 조합이 만들어졌으면은 어민들을 위해서 많이 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업 조합이 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요 이제 공동 판매 가정 혹은 이제 중개상인들, 이제 중개상인들이 중간에서 조금 이제 이익을 많이 가져가니까 어민들에게 돌아갈 혜택들이 중개상인 쪽에 많이 가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해 달라라는 취지에서 투쟁이와 같은 것들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마 이제 투쟁이와 같은 것들도 그렇게 큰 성과는 거두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와 같은 것들을 하려면 상당히 이제 조직화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장에서 20년대 전반에 이루어졌던 이제 가장 좀 활발한 운동은 좀 교육운동이다. 교육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교육운동은 지역 유지라든지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야학 강습소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설립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명학교라든지 명정이숙 이런 것들은 이제 지역의 유지들이 일찍이 만들었었고 이제 그 뒤에 그 기장여자야학, 이천리 강습소, 철마 강습소, 대병 강습소, 정강 강습소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18개 정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18개 정도. 이런 18개 정도가 전부 뭐냐면은 일제강점기 동아일보라든지 조선일보라든지 이와 같은 신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그래서 그 기록을 가지고 저런 강습소가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기록되지 않는 강습소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아마 기장에 이런 강습소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강습소라든지 야학이 왜 많이 만들어졌을까? 그건 이제 기장 지역민들의 어떤
교육에 대한 열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그런 어떤 국가에서 그 당시 일본 식민지 지배 당국에서 좀 기장지역의 공교육, 요즘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공교육, 초등학교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강습소라든지 야학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느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런 어떤 기본적인 그 베이스를 해서 토대를 해서 밑에서 말하는 이런 이제 초등학교들이 쭉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20년대 전반기의 지역 운동을 이야기한다면은 주로 이제 문화운동, 개몽운동 이와 같은 측면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일제에 저항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어떤 모습들, 그런 모습들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저와 같은 모습들이 그럼 이제 기장만 저렇겠느냐 하면 기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이 대한민국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거의 대다수의 지역들이 저런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조금 민들이 3.1운동 되고 난 이후에 3.1운동이 이제 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측면도 있지만은 운동은 우리가 이제 좀 실패를 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러고 난 여름에 또 일본의 어떤 식민 지배가 또 가혹하게 전개가 되어지니까 하여튼 좀 움츠린 측면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화운동, 계몽운동 이런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앞으로 리턴이 한번 자, 그런데 이 20년 전반기보다 이제 20년 후반기가 되면은 그 지역의 운동도 조금 어떤 이제 다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은 이제 한국 사회에 이제 사회주의 사상들이 지역에 많이 확산이 되어지고, 또 중앙에서 많은 어떤 이제 새로운 단체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새로운 단체들이 지역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인 이제 운동의 방식들이 많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운동도 이제 다방면에 이제 운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청년운동, 이제 이런 기장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단체를 결성을 하고, 물론 그 이제 청년의 범주는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애매모호한데, 이제 그 청년이 중심이 되어서 단체를 결성을 한 것이 25년에 이 정진청년회라는 야 같은 단체입니다. 정진청년회. 그래서 이제 정진청년회 같은 경우에는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노동자, 농민. 아마 이제 기장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민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지역에 큰 공장들이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주로 이제 나무 집에서 일하는 노동자, 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농민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게 된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강습회라든지 노동야학회 이와 같은 걸 통해서 뭐 요즘으로 이야기한다면 의식교육 이런 것들을 시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민들이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가 되면은 이제 1920년대, 30년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소작인들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소작인들의 비율. 즉, 그건 뭐냐면은 그 자작을 하는 사람들보다 남의 땅을 빌려서 경쟁하는 소작인의 비율이 계속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민지 시기에 민들의 생활 여건이 상당히 좀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소작인을 마음 아프게 하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소위 마름들, 그 지주와 소작인을 연결시켜주는 사람들. 이 마름, 우리가 이제 한자로는 사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이 소작권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실 이제 일제강점기라든지 그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악덕지주도 있지만은 악덕지주보다는 저 사음들이, 마름들이 더 나쁩니다. 예. 아마 이제 그 1970년대 우리가 이제 농촌 사회 아닙니까? 농업 사회 아닙니까? 그 당시 대한민국 농민들이 1인당 경지 평균 면적이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아마 요즘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 한다면은 0.7헥타, 0.7헥타 같으면은 한 2,000평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위로 가면은 더 열악해지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같은 경우를 보면, 통계를 보면은 지주의 퍼센테이지는 늘어납니다. 반면에 자작농민은 줄어듭니다. 자작농민은 줄어듭니다. 그럼 자작농민이 줄어들면은 이 자작농민들이 소작으로 가는 거죠. 소작으로. 그런 어떤 이제 통계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작인들이 상당히 마음 아픈 그와 같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서 장난치는 사람들이 이 마름, 소위 사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좀 경고문을 발송을 해서 소작권의 자의적 이동, 그런 것들을 하지 마라, 장난치지 마라, 이런 어떤 이제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마름들이 말을 잘 안 듣죠. 네,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네. 하여튼 그 당시 어떤 이제 중요한 문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제 정진청년회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조금 이제 20년대 전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뭡니까? 매일이 요즘으로 이야기한다면 오늘날 5월 1일 우리의 노동절, 예? 노동절 기념 행사도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 그 다음에 한 1960년, 70년, 80년 그 무렵에 사라졌죠.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공산당 관계자에 대한 재판 공개 이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의 시각에서는 이 조선공산당이 상당히 이제 안 좋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들이 소위 이제 민족해방운동, 일제로부터 식민지배에 벗어나려고 했던 운동들을 이네들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이제 재판들을 공개해라 라는 이와 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요 이제 정진 청년회 같은 경우에 너무 이제 기장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좀 운동의 파이를 키워야겠다. 라고 해서 저게 이제 동네 청년 동맹에 좀 이제 가서 운동을 하겠다. 이런 어떤 이제 계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모습들은 지역에서 일정한 운동을 전개하는 것보다 더 큰 지역에 가서 지역의 운동단체와 연합을 해서 운동을 하려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이 요 정진 청년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28년에 와서는 좀 정진 청년회에 있는 여성들은 떨어져 나가라.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식민지 조선이 이제 27년이 되면은 나중에 설명할 여성들이 운동의 주체가 되는 건우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건우회. 그래서 이제 여성들은 여성 중심으로 해서 운동을 전개해라 라고 해서 좀 여성들은 떨어져 나가라 라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은 좀 운동을, 지역 운동을 더욱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하기 위한 그와 같은 측면에서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청년 동맹에 이제 가입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장 같은 경우에는 정진 청년회가 그 동맹 청전 그 동맹에 가입을 하면서 여러 지구들이 만들어집니다. 저기 보면은 기장지구, 자천지구, 일강지구 이런 어떤 이제 지구가 결성이 되어집니다. 결성이 된다는 것은 요 기장 지역에 다양한 이 정진 청년회, 청년 조직 이와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운동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저 정진 청년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제가 29년도가 되면 우리가 뭡니까? 이제 강주학생 운동 이와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물론 이제 학생 운동은 28년 이와 같은 모습에도 일어나지만은 이제 29년에 대대적인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식민지 조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들에 대한 이제 탄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저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모임을 하려고 하면은 모임 자체를 아예 요 주재소에서 금지를 시킵니다. 잠깐 좀 이야기, 우리가 이제 1980년대 초반 무렵에 이제 그 당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학과니까 항상 이 동네 경찰서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학과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모임을 하면은 우리는 순수하게 한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무슨 공부를 하는지 항상 동네 경찰서 정보과에서 동태 파악을 합니다. 근데 이제 파악만 하고 이제 우리가 다른 활동들을 안 하니까 그냥 그대로 이제 묻어갔었는데 이제 이 시점은 왜냐하면 이제 운동이 전개가 되면은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듯이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일본 식민 지배 당국이거든요. 그래서 그 식민 지배 당국에 대한 화살이 돌아오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은 아예 처음부터 운동이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제의 탄압이 쭉 전개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저런 것들이 이제 기장 지역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저런 모습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기장 지역에는
이 소년운동이 또 이루어집니다. 소년운동. 그래서 이제 소년운동 같은 경우에는 28년도에 조선 소년 총동맹이라는 것이 결성이 됩니다. 총동맹. 그래서 이제 이 조선 소년 총동맹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주의 계열이 소년운동을 좀 주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20년 이제 25년 이 무렵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일제에 대한 저항운동도 민족주의 계열하고 사회주의 계열이 좀 나뉘어지거든요. 또 민족주의 계열 중에서도 일본에 협력하는 그룹, 협력하지 않는 그룹.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 그룹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누가 운동의 주도권을 장악을 할 것이냐? 사회주의 계열이 민족운동의 주도권을 장악을 할 것이냐? 비타협적 민족주의 그룹들이 운동의 주도권을 장악을 할 것이냐? 일본에 타협하는 세력이 운동의 주도권을 장악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하여튼 요즘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제 주도권상, 헤게모니상 이와 같은 것들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는데 하여튼 이제 사회주의 계열이 자기들이 운동의 주도권을 장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이 조선 총동맹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 동네에 소년 동맹이 만들어지고 그 예하에 기장은 지부가 만들어집니다. 지부가. 자, 그렇게 해서 이 소년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 운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정진 청년회라든지 청년 동맹이라든지 이와 같은 단체와 좀 유기적인 연계를 맺으면서 지역에서 운동도 조금의 어떤지 사회주의적 성향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학생운동 같은 경우에도 좀 소녀운동을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했지만은 좀 그 일제의 탄압으로 1929년, 30년 이와 같은 그 시기를 넘어가면은 크게 뚜렷한 활동 성과를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장 지역에서의 이 중요한 부분이 요 신간회 운동입니다. 신간회. 그래서 이제 신간회라는 것은 아까 내가 잠시 이야기한 사회주의 계열하고 비타협적 일본에 협력하지 않는 세력, 그 세력들이 소위 이제 말해서 민족협동전선을 구축합니다. 그 이제 민족협동전선, 또 다른 말로 우리가 통일전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세력들이 중심이 되어서 결성한 조직이 신간회라는 겁니다. 신간회.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1925년 이 무렵 되면은 이제 일본에 협력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일본에 이제 협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적극적 친일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친일의 길을. 그런 반면에 일본에 우리가 저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세력들이 요 신간회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본부는 이제 서울에 두고 군 단위는 지혜를 둡니다. 지혜를 두고. 그 이제 기장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군 단위가 아니잖아요. 군 단위가. 근데 군 단위가 아닌데 기장은 뭐냐? 이제 별도의 또 이제 뭡니까? 이 기장 지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태근이라든지 건종철이라든지 노다운 이와 같은 이제 여러 인물들이 저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장지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특별한 모습이다. 왜냐하면 독립된 9년도 아닌데 신간의 지혜가 만들어졌다. 자, 그런 것은 요 기장지역의 민들이 그만큼 일제에 저항하려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지혜가 만들어지지 않았느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기장에 살고 있는 민들은 기장 지역의 과거에 일제 강점기에 기장 지역의 민들이 일제에 저항하려는 그와 같은 이제 저항 인식이 상당히 강했음을 엿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요 신간의 기장지에도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들을 뭐 해 나가야겠죠.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신간회가 중앙에서 제 기능을 못합니다. 소위 이제 경성본부가 이제 제 기능을 못하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군지회, 기장지회 이와 같은 조직체도 저 와의 길을 걷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갖추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요 기장지회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이제 특이한 것이 저기 보면은 지역의 면장선임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면장선임.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이제 좀 초이스를 해서 그 중에 이제 가장 적임자로 이제 오태근 씨를 이제 면장 책임자로 이제 관여를 하고 있죠. 이제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요 기장 지역에서 1920년대 후반에 신간의 기장지부가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어떤 좀 특징적인데, 그래서 우리가 요 신간의 기장지회 같은 경우에 좀 이제 우리가 이제 동래군 소속이지 않습니까? 동래군 소속이면은 동래군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동래군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조직체로 존재하면서 활동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뭐 이제 부산으로 진출을 좀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됐습니다. 자, 이제 또 기장에 이 건우회라는 이제 일제 강점기 요 건우회는 뭐냐면은 여성들이 일제 저항을 하기 위해서 결성된 단체가 이 건우회라는 조직체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신간회에 모이고 여성들은 이제 건우회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식민지 지배 당국에 저항을 하기 위한 운동의 이제 주체들인데, 요 이제 신간의 건우회도 기장에 만들어지거든요. 기장에 만들어지는데, 근데 전국적으로 면 단위의 이 건우회 지부가 만들어지는 것은 전국에 딱 두 곳이 있습니다. 전국 두 곳 있는데 기장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아마
기장의 여성운동이 그만큼 강렬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동네 건우회에 결성이 되어질 때에 이제 참여하고 있던 인물이 누구냐면은 이제 건복회라는 인물이거든요. 이제 건복회라는 인물인데, 그래서 이제 건복회가 이제 시집을 이제 동네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건어회는 양산 쪽으로 시집을 가고, 이제 건어회는 이제 동네 쪽으로 가고, 건복회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동네 지혜에 이제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박일행이라든지 이제 건종철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저기에 가서 이제 축사도 해줍니다. 축사도. 이제 그렇다라는 것은 기장에 있는 인물들이 그냥 예사인물이 아니다 라는 우리가 모습들을 엿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장에는 이제 소위 이제 농민조합운동, 당연히 아까 이제 뭡니까 그 우리가 일제 식민지 같은 경우에는 그 농업이 일반 민들의 어떤 이제 중심 산업이었으니까 그 농촌 문제가 중요한 어떤 하나의 어떤 핵이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농민들을 위한 일정의 어떤 운동 조직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농민조합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민조합은 이제 처음에 농민조합을 하기 전에 20년대 초반에 이제 노동혁신회, 그 다음에 이제 노동회, 그 다음에 이제 기상농민조합 이런 식으로 해서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주로 이제 한 그 20년대 후반 주로 이제 일제의 어떤 이제 그 강한 탄압, 나중에 이제 30년대 들어서는 제대로 이제 집회를 갖지 못합니다. 집회를. 그래서 이제 집회를 가져야 일정하게 이제 운동들이 전개가 되는데 모임을 갖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서류로서 이제 대회를 치르는 이와 같은 이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좀 이제 농민조합 운동 이와 같은 것들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조금 이제 와해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고, 아이고 다시 한 번만 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광 지역에서도 이 농민운동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제 기사를 이렇게 쭉 많이 이제 뭐 지금도 한 번씩 뭐 간혹 뭐 이제 등산을 가기 위해서 또 요 기장을 오기도 하고, 뭐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도 기장을 오기도 하고, 그럴 때 보면은 이제 장안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천마 같은 경우에는 놈들이 좀 많이 있고, 일강은 그렇게 놈들이 많지 않은 그 모습들이었는데, 그런데 여튼 여기에서도 이제 농민조합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일강 그 농민조합 같은 경우에도 좀 나중에 이제 일제히 탄압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와 같은 모습들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기 보면은 그 노동임금, 그다음 이제 소작권, 그 불법이동, 저런 것들은 다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마름들, 사람들 이와 같은 세력들이 이제 소작권을 마음대로 좀 빼앗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지 말라라고 좀 운동을 이제 전개한 부분들이 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하나는 이제 비장지역 출신들의 이제 부산 지역 사회운동 진출.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그 이제 동네 지역으로 이제 진출을 해서 이제 박일영 이제 저런 인물들, 김규영 저런 인물들, 그다음 이제 건복회, 그다음에 이제 건동수. 이전에 제가 이제 한번 이 건은회와 관련해서 이제 좀 글을 쓰면서 이제 건동수의 이제 조카하고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건은회 관련해서 글을 쓴다라고 해서 그 사람하고 이제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통화를 했을 때는 이제 김해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김해 살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뭐 저도 이제 연락을 안 해가지고 어떤 모습 어떻게 이제 그걸 했는지는 이제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고, 하여튼 저 기장 지역에서 1920, 30년대에 좀 활동했던 좀 이제 사회주적 성향을 가지고 활동했던 이제 사람들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이 요 이제 건동수, 건은회 이와 같은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동수 같은 경우에는 동네 반전 전이동명, 딱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죠. 이름 자체가 우리가 이제 항상 전이 조직 이런 어떤 모습들은 딱 운동권의 어떤 냄새가 나는 어떤 모습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동수 같은 경우에 이 동네 반제라는 것은 뭡니까? 반제국주의적인 거죠. 그 반제국주의라는 것은 일제 식민지 지배당국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식민 지배에 대해서 반대한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어떤 이제 모습들을 드러내었었는데, 결국 이제 건동수도 그 동네로 진출을 해서 이제 활동을 한 그런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반제 갱문 살포로 이제 근거가 되어지면서 좀 이제 건동수 같은 경우에도 활동이 좀 뜸하다가 나중에 또 45년 이후가 되면은 또 운동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전면에 등장하는데, 그런 어떤 이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이런 인물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이제 기장 지역의 사회 운동가 같은 경우에는 그저 쭉 이제 박일영부터 이 요 부분은 다 이제 기장 분지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록들은. 그래서 이 인물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기장 분지를 참고를 하면 되겠고, 뭐 앞으로 한 번만 좀 예전말 좀 예전말만 좀 이야기를 하고 말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제 기장의 어떤 이제 지역 운동들은 특히 이제 1920년대, 30년대 초반에 다양한 운동들이 전개가 되어졌었는데,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운동들이 더 좀 한 단계 성숙 도약해야 되는데 좀 이제 그런 모습은 가지지 못했다. 이제 그것은 일제의 어떤 탄압, 억압 이와 같은 것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갖추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이 궁백한 농촌에서 다양한 운동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제가 앞에서도 제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제가 한번 적어놔 봤습니다. 적어놔 봤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 뭡니까? 이 지역의 박순천도 뭐 이 지역 출신이고, 김두봉도 그렇고, 김약수도 그렇고, 많은 인물들이 운동가들이 명망가들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명망가들은 다 이런 어떤 이제 지역 운동가 연관을 가지면서 태어났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 자료에 보면은
이제 그 집안들이 조선 19세기가 되면 다 이방 집안들입니다. 소위 이제 동네 뭡니까 기장현에 아전을 했던 집안들이에요. 아전을 그건 뭐냐면 요 지역에 우리 이제 공 선생님이 저 기장 지역의 그 수령들 그 비물을 다 좀 모아놨죠. 거기 가면은 김대홍이와 같은 인물들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물들이 어떤 등장을 해서 대한민국 사회를 한번 바꿔보려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명망가들이 나타났는데 왜 그랬을까? 이 기장 지역이 어떤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을까? 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밑에 요즘 우리가 이제 친일파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자, 우리가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친원세력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예, 친원세력. 뭐라고 쓰느냐면은 더 좀 용어를 더 강하게 부원세력이라고 씁니다. 부원세력. 원에 빌붙어 있는 세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제 식민지 시기에 일본에 협력한 사람들을 우리가 친일이라는 것은 일본에 친하다는 거잖아요. 친한 것하고 식민지 조선을 이용을 해서 일본에 협력한 것하고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이 대한민국이 이 친일파 이와 같은 용어들이 쭉 이어져 왔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제가 이제 일제 오늘 우리가 이제 식민지 치리 시기에 지역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한번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던져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그런 한번 던져본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각자 생각을 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 강의를 제가 90분 딱 마친다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초과를 했네요. 그래서 좀 뒤에 부분들은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것으로서 제 강의를 마치고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손 좀. 마이크 없이 그래도 충분히. 교수님, 1920년대, 30년대 그 조선 그 물산 장려운동 막 하고 한창 전국적으로 다 발전될 텐데, 지금은 이제 이 지역의 독립운동에만 이야기를 했는데, 일제의 탄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어떻게 분열을 시키고 쪼개놨는지는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볼 때 조금 전에 친일파하고 불파는 결국은 우리나라 처음에는 발의를 하다가도 나중에는 자기가 친일됐는데 아주 말을 부드럽게 펼쳤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본에서는 조선 중국에서 어떻게 이 탄압을 했는지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알았죠. 그래서 이제 간단히 딱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제 소위 이제 1900한 이제 24년, 25년 이 무렵 되면은 소위 일본이 치안 유지법을 만듭니다. 치안 유지법을 만들어서 이제 대대적인 탄압을 해야 합니다. 아까 이제 조선공산당 그 있죠. 그 이제 조선공산당이 이제 1925년 이 무렵에 이제 그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공산당 같은 경우에도 당을 창당을 했다, 해체됐다, 창당, 해체 4차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20분, 30년 동안 조선공산당이 당 재건이 안 되어집니다. 안 되어지는데
이제 그렇게 당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치안유지법을 만들어서 일본이 대대적인 탄압을 해 나가게 되죠.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치안유지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식민지 지배 당국에 저항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제 구속 수감을 하죠. 네, 구속 수감을 하고, 그 다음에 집회를 사전에 하지 못하게 하고, 이게 나중에 제가 하나 지금도 여러분 다음에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 뉴스 라이브러리 여기 딱 치면은 일제 강점기 신문 자료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신문 자료를 다 보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왔던 용어들을 정진 청년회 청년 동맹 이런 것들을 다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하면 전부 다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제가 조선이 이제 집회를 하려고 하면은 뉴스 라이브러리 그 지금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들이 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그럼 30년대 들어가서 운동을 안 했느냐? 이제 그때가 되면은 이제 뭐냐면은 합법적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이 있고 비합법적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냐면은 적색 농민조합 운동, 적색 노동조합 운동 이런 운동들이 또 일어납니다. 이제 그 세력들은 완전히 사회주의적 사상을 가지면서 더 강렬한 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옛날에 1920년대, 30년대 그 무산 장려운동을 하면서 일본 국채 보상한다고 운동을 했는데 일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거 막았는데? 근데 이제 그 물산 장려운동 이와 같은 것들은 국채 보상할 때 그거는 이미 이제 그전이고, 그전이야.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물산 장려운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제 물산 장려운동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민립대학 설립운동 이제 그런 것들도 민족 자본, 민족 교육을 하기 위한 일련의 운동들이거든요. 예. 그런 운동들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운동들이 왜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까요? 외국 밀려는 섞이고 외국 탄압도 섞이고 구체적인 사람은 모르지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울산 장려운동 토산포 내용이 좀 식상해져 가는 거예요. 별 소득이 없어요. 왜 식상해 가느냐? 이게 뭐 한편으로 우리 민들은 열심히 토산포를 애용을 해주면서 민족 자본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자본주의만 그런 애들이 소위 자본주의자 아닙니까? 그 세력들을 살찌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들이 더 장기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걸 장기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려고 하면은 그런 운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조직화해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대안적 세력이 존재해야 되는데 대안적 세력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조금씩 동력이 약화되어져 가면서 서서히 재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찌 보면은 좀 아쉬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기 내용하고는 조금 벗어난 말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3.1 운동이 일어나는 거 보면 일본에서 분석을 했을 때 어떤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이제 우리나라 노론이 을사오적이 다 노론 출신인데
유한용을 이제 노론의 영수라고도 예,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일본 공부가 노론과 손잡고 이제 이렇게 한국을 지배했다고 본다면은 거기에 소외된 소론이나 특히 남인 쪽의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3.1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지 않느냐. 그럼 기장에 또 이제 물론 남인은 뭐 천주교와 목관이 있습니다만은 기장에도 기독교 쪽에서 상당히 이제 처음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었는데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그 일본에서 분석한 그 노론에 소외된 그 남인이나 소론들이 3.1 운동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걸 좀 이제 답하기 전에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그 소위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이끌어 나가는 그 지도층들은 어느 그룹일까요? 조선시대와 연관을 시켜본다면 지금 대통령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예? 윤정이죠. 예. 윤정은 소론이죠. 예. 이제 그 계열이죠. 물론 뭐 이제 대통령이 뭐 이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주로 요 경상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 물론 이제 그 누굽니까 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제외를 하고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그렇죠. 물론 뭐 이승만 대통령은 또 아니지만 우리가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거의 뭐 경상도가 썰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이제 그 사람들 중에 이제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세력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남인 계열이 많이 그 참여를 했고, 그런데 이제 그 남인 계열 중에서도 또 이제 그 서울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 근데 단지 그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 그 남인 계열 혹은 이제 북인 계열 그 사람들이 많이 연관을 맺고 있지만은 실질적인 헤게모니는 중부권에 있는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있죠. 소위 말해서 이제 노론의 후손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연계가 되어 있죠.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일제 강점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인적 네트워크를 쭉 작성을 하면은 파악은 할 수는 있습니다. 파악은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이 약간 좀 명확하지 않고, 하여튼 일제 강점기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연동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방금 우리 이제 김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 노론과 관련한 부분들은 일맥상통한 부분은 있습니다. 일맥상통한 부분.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인조반정 이후에 주로 이제 서인들이 집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숙종 말년부터 이제 주로 노론들이 이제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정치적 주도권을. 그래서 숙종 말년부터는 대한민국 사회는 우리가 노론 사회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력들이 다
1900년대를 전후해서 대한민국을 움직여 나가죠. 움직여 나가니까 그런 어떤 이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데 이 3.1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계층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저 표에 보면은 잠시만. 내가 앞으로 좀 갔어. 예. 됐습니다. 야, 앞쪽에만 조금만. 예,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기장에 혹시 3대 이상 여기에 살아셨던 분,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이제 계시는 이제 어르신들은 요 앞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이제 인척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기장 같은 경우에도 이 정파가 명확하게 연결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좀 이제 일정한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부분은 좀 더 그 이 계보관계를 좀 더 다시하게 파악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명확하지 않을까. 제가 그 어떤 계보관계를 제가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이제 시간이 예. 교수님 괜찮습니까? 뭐 저는 괜찮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또 계신 분들도 뭐 예. 밤을 새도 예. 뭐 다들 궁금한 점도 있겠지만은 예. 또 이 참사하신 분들 강의는 이렇게 하고 지금 1시간 50분 동안 쉼없이 달려와 주신 우리 부산대학교 사학과 이종봉 교수님께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1시간 같이 해주신 우리 수강생님들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계셔 주시고요. 다음 특강 안내를 위해서 저희 기장군 독립사 운동회 독립운동사 연구회 죄송합니다. 김경호 회장님께서 다음 특강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용호입니다. 하반기 강의 계획에 대해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은 이제 휴학이 되겠고, 그 다음에 9월은 특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9월 14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특강 하실 분은 제가 처음에 개강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박성조 교수님으로 기장 대변 출신입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오시고 그 다음에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이제 동신 교수를 계십니다. 이분은 세계 여러 각 나라들의 대학과 교류를 하면서 상당한 이제 학문적 업적을 사신 분입니다. 저서가 한 55권이고 논문만 한 400편이 넘을 정도로 아주 석학으로 이제 영성을 얻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9월 14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9월 21일은 이제 도자기와 민족 화합 이제 운동 이거는 이제 정규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월 19일은 이제 제가 그 식물과 인문학 강의를 예정을 했었는데 주위에서 이제 좋은 분을 추천해서 저하고 이제 이렇게 변경을 이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9일 날 강의를 해주실 분은
걷기 인문학으로 해가지고 이제 박창희 교수님인데 이분은 국제신문 논설위원을 거쳐서 경성대 교수님으로 계시고 걷기와 기쁨, 그 다음에 걷기와 문화운동이라는 이런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위에 이제 11월, 12월은 이제 기존에 안내된 그대로 정규 강의를 이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우리 특강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코로나가 지금 계속 환자가 증가하고 있답니다. 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9월 달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찍고 단체 사진 한번 찍고 가주십시오.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단체 사진 부탁드립니다. 교수님도 마시고 이제 아니면 찍고 마무리해도 될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진행을 못했죠. 예. 네.